파친코는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평화로움과 혼란이 공존하는 1910년대 초 억압의 시대부터 모든 것이 변한 1980년대의 낯선 풍경이 교차되며 이방인으로 낯선 일본 땅에 뿌리내린 한인 이민 가족이 여러 세대를 거치며 모든 것을 이겨낸 인간의 희생과 강인한 정신력을 그려냈습니다. 이에 묵직한 울림을 선사하며 현재 세계 각국의 평단 대중으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있죠. 더불어 CNN은 매 순간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며 때때론 눈물 짓게 할 것이다 라는 극찬과 함께 대담한 전개와 지적인 야망, 눈부신 미장센을 갖춘 놀랍도록 감동적인 시리즈. 대대로 이어지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파친코는 마치 서퍼가 파도를 이길 수 없듯이 제1조선인 또한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역사를 타고 넘으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일본 쌀수탈,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며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생존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한국 이민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OTT 효과에 힘입어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절판 소식과 함께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특히 영국 최고 권위 문화 주간지 롤링스톤은 이 작품은 우리 모두를 한국의 일본 강점기로 끌어들이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처럼 심도 있는 비판 능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드라마는 한 시대의 정서보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현재와 과거 둘 다 효과적인 비판을 통해 예술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며 극찬했습니다. 반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 세계적 관심을 받는 파친코가 정작 작품에 영향을 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일본에서 외면받는 원인 중 하나로 일본 주류 사회의 역사 인식과 우익 성향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애써 역사를 부정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일본의 모습에 다시 한번 고개를 젓게 만들었죠. 현재 일본 정치권을 비롯한 주류 사회는 역사수정주의 즉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시각을 재해석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맛에 맞지 않는 역사를 부정하고 실제와 다른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시기죠. 그리고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차별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유명 여배우는 한국 혼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 일본 우익들에게 엄청난 악플 세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인 미즈하라 키코는 과거 지드래곤의 연인으로 한국에서 알려진 일본 유명 모델입니다. 과거 프랑스 의류 브랜드 아페세의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던 그녀는 한국에서도 당시 아페세 키코백이라는 이름으로 에코백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7년 일본 패션월간 비비 7월호를 통해 모델로 데뷔한 그녀는 2009년 영화 상실의 시대에 출연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며 꾸준한 활동을 했지만 한때 인성 논란과 우익 논란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렸었는데요. 먼저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재인 경복궁에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눌렀던 사건으로 시작해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개념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길승천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죠.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인증샷을 남기기까지 한 그녀는 극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기리는 신사에는 우리나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키코의 행동은 한국 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었는데요. 이후 해당 사진을 올린 키코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한국 팬의 대부분이 떠나가며 키코는 뒤늦게 사죄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죠. 사죄 영상을 통해 자신은 아시아를 사랑한다고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최근에는 진격의 거인 촬영지인 하시마 섬에서 웃으며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며 우익 논란이 재점화된 적이 있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하시마 섬에서의 우리 조상들의 수모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사진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데에 신중했어야 했는데요. 곧이어 발등에 불이 붙은 키코는 한국 팬들의 마음을 돌리겠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자신은 미국인인 아버지와 제1교포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며 그녀의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즈하라 키코의 어머니는 일본에 오래 살며 제1교포임에도 일본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삶을 보아온 키코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뻔했기에 가족사에 대해 밝히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뒤이어 미즈하라 키코는 그동안 다른 문화권을 존중해왔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신 없을 것이라 약속했죠. 그리고 사과 후 이어진 그녀의 행보는 일본 우익들에게 반일 기업으로 찍힌 산토리 광고를 찍으며 그 진실성을 보여줬는데요. 과거 산토리홀딩스는 한국 소주인 경월 그린을 수입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에 대한민국의 동해를 표기해 일본 우익들의 항해 전화와 메일이 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일본해를 동해를 표기한 것이냐? 애국심이 부족한 반일 기업이란 증거이다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잠잠해지나 싶었던 일본의 산토리 공격은 미즈하라 키코가 상품 모델로 기용되면서 다시 재개됐는데요. 광고가 실린 트위터에는 일본 기업이 왜 일본인 모델을 쓰지 않느냐? 미국 국적 조선인 미즈하라는 사입이 일본인이라는 댓글과 함께 사입이 일본인이 광고를 하고 있다. 가짜 일본인이잖아. 반일 모델을 기용하는 산토리 등의 차별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민족 국가주의에 기댄 불매운동 협박도 어김없었죠. 이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2주 정도 내내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 트위터 댓글은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전 세계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저는 자신을 지구 시민으로 여깁니다. 라며 슬픈 심경을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일본 우익들의 비난과 악플에 과거 자신이 생각 없이 한 행동들까지 반성하게 되며 생각의 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최근 일본 연예계에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에 동참한 그녀는 사실 촬영장에서 동료 여배우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막아줬다가 괴롭힘에 시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미즈하라 키코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미투 폭로로 총대를 맸다가 그저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야후재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코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던 중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키코는 연예계 성희롱 문제에 대해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방과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또 왜? 라는 공격을 자주 받는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신경이 쓰인다고 심경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기사에 관해 실제로 겪은 일이고 싸워온 것이기에 제대로 말하려고 한다며 드러나는 일을 하는 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상처받는다고 토로했죠. 사건의 요지를 벗어나 그녀가 한국인 피가 흐른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수준 낮은 말들을 뱉어내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의 대화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한심해 보입니다. 일본은 본인 나라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단 외면하고 이를 숨기며 이 사건을 발생시킨 인물보다는 고발한 인물을 문제 삼아 처단하려 드는 습관이 있죠. 앞서 파친코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을 만든 미키 데자키 감독과 우익 세력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전장은 일본 우익과 민족주의자,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지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우익 성향 인사들은 영화 속 인터뷰 장면이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배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데자키 감독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일본 진보 성향 매체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 매체, 특히 TV뉴스가 영화 주전장이나 드라마, 파친코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죠.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와 주류 학계로부터 받아들인 역사관으로 인해 영화 속 내용에 의문을 품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 조선인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시도가 국민들 역사관에 축적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쿠오카 노리마츠 국제평화박물관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이 일본 사회 전체에 편협한 분위기를 퍼뜨렸다며 일본인들은 일본의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제1조선인을 차별한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자기 눈만 가릴 뿐이듯 역사의 진실은 일본의 과거 잘못과 과오를 심판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를 올바른 가치관과 관점에서 조명한 제대로 된 드라마 파친코가 나와서 마음이 뿌듯하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드라마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